네, 반갑습니다. 일단 선생님 이름은 김홍근이고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찾으실 때는 국콩이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찾아오시면 되고 여러분들이랑 이제 선행반 기간 동안 독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일단은 첫 시간부터 그러니까 요 1교시부터 바로 수업 진도를 나가진 않을 거고요.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지금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지금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학원 나온 지 이제 또 얼마 안 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업 받고 하는 게 아직 적응이 좀 잘 안 됐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빨리 적응하셔야겠죠. 나도 이제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랑 만나서 수업하는데 적응할 테니까 첫 시간은 우리 서로 조금 저런 사람이구나 이거 알아간다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들으시고 두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항상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표의식이에요. 목표의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걸 공부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이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머릿속에 박아놓고 있어야지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목적으로 이걸 공부하고 있으니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수험생활 끝까지 유지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쭉 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의 목적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오리엔테이션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는 이런 걸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내가 어떤 수업을 하든 내 수업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내 수업의 목표는 내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게 우리가 수험생활 전체 기간을 두든 아니면은 여기 학원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시간을 생각을 하든 나랑 수업하는 시간보다 너네들이 자습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들으면 무조건 성적이 나온다. 이건 개구라야. 말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절대 안 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적은 오르지 않는다. 수업을 듣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은 걸 토대로 자습 시간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게 일단 내 수업의 목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목표로 요 시간도 활용을 할 거다. 그러면 일단 어쨌든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나랑 같이 공부를 하는 게 독서 영역이죠. 그래서 그럼 독서 영역을 혼자 공부하기 위해선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나 이거를 좀 같이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려면 당연히 독서에서 뭘 요구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죠? 독서 영역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방향이 공부 방향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기 위해서 독서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제 뭐 모의고사 같은 것도 많이 풀었을 테니까 다 발문 익숙하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든 세트는 다 요 발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글이 의미하는 건 당연히 지문일 거고요. 이 지문은 설명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읽고는 눈으로 따라 읽으라는 게 아니겠지. 읽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글을 읽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능력은 독해 능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이건 뭐예요? 문제 풀어라 이거잖아. 그죠? 다 읽고 이해했어? 그러면 할당된 문제 풀어봐. 이겁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능력은 문제 해결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 영역에서 끝까지 끌고 가야 될, 공부를 해야 될 능력은 독해 능력과 문제 해결력입니다. 그래서 일단 독해 능력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이해하는 연습을 통해 길러야겠죠. 이 지문을 이런 방식으로 읽었더니 이해가 되는구나. 독해 능력이 이런 식으로 향상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 계획을 짜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력 같은 경우에는 성질의 적절성을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 거냐, 그리고 시간 내에 풀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효율적이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작년에 수능 봐서 알잖아.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냥 80분 내에 45문제를 다 푸는 게 빡세요. 국어 영역은. 그죠? 그러니까
시간 내 풀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요 내용도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돼. 그리고 당연히 얘네들은 평가원 기출문제를 통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왜? 평가원이 출제 기관이니까. 그죠? 이 세상에 기출문제를 강조하지 않는 선생님은 없어요. 그죠? 모든 선생님들이 다 기출문제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왜 강조하는 거예요? 그 기출문제에서 물어본 질문, 문제 똑같이 나와요? 안 나와. 그죠?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출제된 지문과 문제를 공부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거랑 똑같은 건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기출문제를 강조하느냐? 물어보고자 하는 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출제 의도 있죠? 출제 의도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출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사실 포인트를 둬야 될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이 뭐였는가, 그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쪽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평가원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분석하실 때도 그냥 맞고 틀리고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어떤 문제를 풀어서 맞췄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문제는 오늘 안 풀었어도 어차피 맞힐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요. 그리고 그 틀린 문제의 근거를 해설지를 찾아 읽었더니 이런 이유에서 이 답이 맞겠구나는 납득이 됐어요. 이것도 의미가 없죠. 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때는 해설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해설지의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이 문제를 틀린 게 아니잖아. 해설지까지 접근을 못해서 틀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를 문제를 풀고 맞고 틀리고 체크하고 해설지 확인하고 이런 방향으로 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다루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선행 기간이기도 하고 아마 내 생각에는 1학기 때도 계속 이어지겠지만 문제 해결력 측면 있죠. 여기는 내가 당분간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화작 시간에는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긴 할 거야. 근데 독서 시간에는 6월 모의고사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쪽 부분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력은 전 영역 공통이야. 그죠? 문학도 문제 해결력이 필요해요. 작품 감상했어? 그럼 문제 풀어. 화작도 담화나 장문 내용 읽고 문제 풀어야 돼요. 문법도 개념권에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 영역 공통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독서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결국 독서 영역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1순위로 길러야 되는 건 독해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걸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지문 독해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길러야 되나, 이거를 이제부터 알아볼 건데, 독서 영역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얘는 내가 진짜 농담 안 하고 너네 수능 보기 전까지 한 100번은 말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머리에 박아놔. 이거는 그냥 수능 국어의 대전제예요. 사실 독서, 문학, 문법, 화작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얘는 그냥 다 공통이야.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문장을 읽고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라고 할 때랑 한 문단을 읽고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라고 할 때랑 한 편의 글을 읽고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라고 할 때랑 뭐가 가장 쉽겠어요? 당연히 한 문장을 읽고 판단하라고 하는 게 가장 쉽겠죠. 우리는 그걸 의식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읽고 문제를 1번의 1번 선지부터 차례대로 쭉 확인하는 것보다 내가 중간중간 정보를 끊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면 훨씬 더 용이하다 이 뜻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문제 해결력에 시간 내 풀이 방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파트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초반에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에 적용하는 내용은 내가 초반에는 별로 강조하지 않을 거야. 글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보는 독서냐 문학이냐 이런 영역별도 무관, 그리고
독서 영역에서도 문제 해결력이냐 독해 능력이냐 능력에도 무관. 그냥 무조건 대전제야 이건. 아시겠죠? 내가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을 최소화하려고 의식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글을 볼 때도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내가 계속해서 강조할 거니까 미리 각오하라고 알려주는 거고. 알겠죠? 진짜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얘기할 겁니다. 자, 실제 독서 공부를 어떻게 할지를 정하기 위해서 평가원에서 이야기하는 독서 영역 평가 기준을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수능 독서 영역에서 너네들한테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생소한 분야의 어려운 글이 주어졌을 때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고 이해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생소한 분야의 어려운 글, 저거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볼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수능이 뭔지 생각을 해봅시다. 수능. 우리가 대비하는 시험이 수능이죠. 그 수능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준말이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준말입니다. 여기서 수학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배움을 받는다 이 뜻이거든요. 배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뜻이냐면 너네 대학 가서 수업 받을 능력이 있어? 이거를 평가하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능력을 독서로 평가하겠대. 그럼 당연히 너네들이 읽어야 될 글의 수준은 어디에 맞춰져 있겠어요? 대학 수준에 맞춰서 냅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대학 수업을 들을 때 이 정도 글은 읽을 수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난이도로 출제하겠죠. 그러니까 너네들 입장에서 생소한 분야의 어려운 글이라고 느끼는 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저는 국어에 독서를 공부하는데 무슨 뭐 오버슈팅, 무슨 비타민 K 이런 거 왜 알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걸 너네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걔를 내는 게 아니다.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너네들한테는 다소 낯설고 읽었을 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을 글로 출제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 방향을 사실 잡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너네들이 공부할 때도 쉬운 지문을 읽는 게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쭉 읽었는데 다 이해가 돼요. 그냥 읽는 저쪽 다 이해가 돼. 그건 공부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내가 읽어 나가는 게 버거워야 정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글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어렵다 쉽다는 개개인별로 다 다르겠죠. 수준이 다 다를 테니까. 그러니까 어떤 친구한테는 고1 기출문제의 지문도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고1 기출문제의 지문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근데 어떤 친구한테는 고1은 너무 쉬워. 고2도 그냥 뭐 읽을만 해. 고3 기출 정도 돼야, 그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수준의 지문이 돼야 얘는 내가 좀 읽으려면 머리를 써야겠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친구들은 그 수준의 글을 공부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 우리가 지문을 왜 읽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너네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맞닥뜨린 그 지문들 있잖아. 그 지문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읽고 있어요. 너네들이 이 정보를 너무 알고 싶었어? 아니잖아. 거기에 할당되어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지문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을 읽는 목적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잖아. 반대로 생각하면 지문에서 필요한 정보는 문제를 풀기 위한 정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문제 해결력 측면 그쪽으로 가게 되면 문제를 통해서 미리 예측하는 방향으로 독서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 있긴 있어요. 근데 처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거는 초반부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독해 능력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있어도 독해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그리고 특히 최근 트렌드에서 뭐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사실 최근이라고 하기도 그래. 벌써 이제 3년 정도 지났으니까 평가원이 필러 문항 배제해라.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서는 너무 어려운 글은 출제하지 말아라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에 지문의 난이도는 확실히 쉬워졌어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얼마나 돌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 기출부터 최근 기출까지 쭉 풀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아마 스스로도 체감을 했을 겁니다.
옛날 기출은 읽어도 진짜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은 글들이 분명히 있어. 근데 최근 기출 문제들은 읽으면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어. 정확히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 정도 수준으로는 좀 내려왔단 말이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 글에 나와 있는 정보 중에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정보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문제로 물어요. 따라서 문제를 통해 접근하는 효율적인 방식을 몰라도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차피 문제는 다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독해 능력 향상에 포인트를 두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정보도 최근 트렌드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해해야 할 정보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얼마나 정확하게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가.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실적 독해 능력을 검증한다의 의미인데, 흔히 이야기하는 일치불일치 유형 있죠. 일치불일치 유형. 위에 나왔어 안 나왔어 이거 찾으라는 유형 있잖아. 그죠? 그 유형에서 요구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얘도 최근엔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최근 독서 영역 지문 수준이 좀 쉬워졌어요. 너네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작년에 수능을 보고 와서 뭐 대가리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예전 기출에 비하면 확실히 쉬워졌다. 지문의 수준은. 근데 지문의 수준이 좀 쉬워졌지만 변별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문의 수준이 쉬워졌다고 독서가 쉬웠다는 건 아니야. 독서가 쉬웠다는 건 아니야. 지문의 수준은 쉬워졌지만 변별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최근에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변별해? 문제의 난이도를 어렵게 냅니다. 그죠? 여기서 문제가 어렵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를 최대한 배제한다, 최근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초반 때는 이런 류의 강의들을 들었을 수도 있어. 빠르게 찾아서 선지 제끼는 거.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도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를 기준으로 가서 비교하고, 그냥 표면적인 정보 비교하고 제끼고, 이런 방식의 훈련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류의 문제가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에서 단순히 찾는 행위만으로도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게끔 출제하는 선지들의 양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 중요한 건 당연히 얘입니다. 그러니까 도돌이표야. 도돌이표야. 결국 다시 돌아가는 거죠. 결국 독서에서 뭘 공부해야 돼? 독해를 공부해야 돼. 무조건 독해 능력 올려야 돼. 지금은 과거보다도 더더욱, 원래도 독서의 본질은 독해에 있어요. 근데 예전에 비해 지금은 더더욱 독해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전에는 지문이 쉽게 말해서 너무 빡셌어요. 너무 빡셌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적었어. 극소수였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거를 이해하면 1등급, 약간 이런 정도의 난이도였다고, 조금 과장을 하자면. 근데 지금은 3등급, 2등급에 있는 친구들도 지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해의 깊이가 달라서 선지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매력적 오답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은 독해의 수준이 예전보다 훨씬 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글을 정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이해 능력을 점검하는 유형이 추론적 독해와 비판적 독해인데, 먼저 추론적 독해 능력을 요구하는 대표적 문제 유형이 전제 찾기, 추론할 수 있는 내용 찾기, 그리고 너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제 있잖아, 보기. 그죠?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는 추론적 독해 능력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독해 능력 같은 경우에는 A의 입장에서 B를 비판 평가해라, 요 유형이죠. 요 유형이 너네들한테 독해 능력 중에 비판적 독해를 요구하는 문형입니다. 이거는 사실 올해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겠지만 가나형 있죠. 가나형 같은 경우에도 엄밀히 말하면 얘네 둘을 모두 요구하는 문형입니다. 그러니까 걔는 문제가 아니라 그 세트가 이걸 요구하는 문형이에요. 그래서 원래 가나형이 정말 어려워야 정상입니다. 너네들이 교육과정에서, 이제는 교육과정이 바뀌지만 어쨌든 올해 수능은 예전 교육과정으로 치러지니까, 지금 올해 볼 수능에 반영되어 있는 교육과정에서 가나형은 그 성취 기준 중에 주제통합적 읽기라고 있어요.
주제통합적 읽기. 그 주제통합적 읽기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세트거든요. 근데 그 주제통합적 읽기를 하려면 얘네들이 기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기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 세트가 되게 빡센 세트여야 맞아요. 근데 내 생각엔 그래. 이건 그냥 내 생각이야. 워낙 고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제통합적 읽기는 너네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모든 독서 능력 중에 가장 상위의 능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상대적으로 지문을 좀 쉽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제통합적 읽기 자체가 빡세니까 지문의 난이도 자체를 조금 평이하게 조절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작년 그 6월 평가원에 가나형이 있는데 그 주택임대차 나온 거 있거든요. 처음에는 법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나오는 거 있는데 걔가 깊이 뜯어보면 주제통합적 읽기를 정말 잘 물어본 세트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실 그때 그거 해설 강의 찍을 때도 막 애들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어. 진짜 감탄스럽다. 평가원은 진짜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걸 묻는구나. 막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걔를 만약에 수업 시간에 다룰 기회가 있다면 그때 요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단독 문제로 출제될 경우에 빡세게 나오면 22학년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해결 지문에 8번 문제가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대화하는 거. 그 오답률 높았던 문제 있죠? 애들 진짜 개박살 났었는데 그 문제가 요 능력을 평가하는 걸 어렵게 냈을 때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유형과 관련된 내용은 실제 글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최근 독서. 최근 독서는 지문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쉬워지면서 문제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치불일치 유형의 선지 판단에서도 추론적 독해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독해 능력 향상에 집중한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는 그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 어떻게 해야 독서 공부를 너네들이 혼자 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기 전에 왜 내가 이 방법을 강조하는지를 납득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자, 얘들아, 독서에서 이런 것들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 이거 올려야 돼. 독해 능력 올려야 돼. 이걸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독해 능력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OT지만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참 기특한데 조는 친구가 없어요. 조는 친구가 없는데 1교시는 사실 힘들잖아. 나도 알아요. 아침 일찍 나와서 너네들 와가지고 바로 수업 듣고 특히 1교시 독서가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독서는 머리를 써야 되는데 아직 뇌가 잘 안 깨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오늘 너네들을 처음 만나지만 개인적으로 좀 기특한데 지금 너네들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시겠죠? 근데 내가 내 수업 시간에 반드시 지켜야 될 거 하나를 경고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업할 때 쓸데없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수업 시간에 조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말 바꿀게. 조는 건 이해할게. 사람이니까 졸 수는 있어. 근데 자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여기서 자는 게 무슨 뜻이냐면 졸 수 있어. 피곤하잖아. 힘들고. 근데 너네들 스스로도 알 겁니다. 분명히 내가 졸았다를 인식하는 순간이 옵니다. 뭐 고개를 끔찍하다가 깬다든지 발작을 한다든지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왜 날 쳐다보고 있지? 뭐 이런 걸 느낀다든지 그러면 그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벌떡 일어나. 알겠죠? 그냥 고민하지 말고 일어나요. 일단 일어나면 쪽팔려서 잠이 깨 1차적으로. 아시겠죠? 대신 다른 친구들도 그걸 좀 이해해줘야 돼. 갑자기 누가 벌떡 일어나면 제가 잠깐 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 새끼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일어나서 고민해. 그러니까 일어나서 뒤로 나가서 스탠딩 책상에서 수업을 들을지 아니면 뭐 나가서 물을 마시고 올지 뭐 화장실에 갔다 올지 뭐 계단 몇 번 뛰어 갔다 올라갔다 하고 올지 일어나서 판단하시고 잠을 깨려는 의지를 보이세요. 아시겠죠? 근데 계속해서 졸고 있으면 내가 뭐 중간중간 눈치를 줄 수도 있겠죠. 뭐 그 친구한테 일부러 질문을 던진다든지 뭐 계속 걔만 바라보고 수업을 한다든지 나랑 눈 마주치기만 해라 이렇게 노력을 해. 그걸 인식하면 깨려고 노력하시고 나도 잠을 깨워주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네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사실 선행반부터 재종반에 나와서 오전부터 수업을 듣는다라는 결심을 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작년 수능 시험이 끝나고 대학 원서를 쓰면서 느꼈던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재종반에 등록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먹었을 때 각오가 있겠죠. 근데 그 각오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게 힘든 게 사실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초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어거지로 그 초심을 일깨워 줄 수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수업하다가 내가 중간에 나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짚어가지고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토달지 말고 그냥 나가. 알겠죠? 절대로 한두 번 존다고 나가라고 안 한다. 내가 계속 보고 참다 나가라고 하는 거니까 저 안 좋아하는데요?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아시겠죠? 그냥 나가시고 수업 끝나면 교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랑 둘이 좀 진솔한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나가라고 하면 토달지 마세요. 아시겠죠? 내가 한두 번 졸았다고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너네들한테 미리 해줘야 반발심 같은 게 없을 수도 있고 쓸데없는 갈등이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 자주 이야기하겠지만 요 앞에 있잖아요. 너네들이 다 보여 사실. 나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얘들아 교탁에 있으면 너네 무슨 짓 하는지 다 보인다라고 하는 게 다 개뻥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교단에 서보니까 강단에 서보니까 여기 앞에 있으면 진짜로 다 보여. 왜냐면 내 시야가 높잖아. 너네들보다 기본적으로 높죠. 그래서 다 보여. 그리고 오늘 내가 PPT를 만들어 왔는데 솔직히 나 PPT 만드는 거 귀찮아. 이거 만드는 것도 귀찮고 와서 꽂고 이거 하는 것도 귀찮단 말이야. 근데 PPT를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수업할 때도 내가 PPT 다 만들어 올 거거든요. 왜 만들어 오냐면 책 보지 말라 이거예요. 책을 보려고 고개를 숙이면 당연히 졸려요. 무조건 앞에를 본다. 알겠지? 여기에 내가 본문 다 띄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를 보고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꾸벅꾸벅 존다? 내 눈에 띌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잠은 깨려고 노력해. 물론 내가 유도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플 수도 있잖아. 컨디션이 안 좋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수업 전에 미리 얘기하세요. 수업 전에 나한테 미리 이야기하면 선생님 저 뭐 오늘 아파서 중간에 좀 엎드려서 자겠습니다 해도 뭐라고 안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아픈데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듣겠다고 강의실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기특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도리가 없진 않아. 근데 미리 이야기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려고 와서 자의가 아닌 어떻게 보면 자의지만 내가 내 스스로 졸음을 못 이겨서 졸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깨울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미리 와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지 않을게.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 미리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깨우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 미리 얘기하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나가라고 하면 토달지 말고 그냥 나가. 알겠죠? 나 빨리 수업 진행해야 되니까. 이게 내가 눈에 띄잖아? 조는 게? 그러면 사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여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수업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럼 열심히 듣는 애들한테 피해가 간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는 애를 존다는 이유만으로 싫어하진 않아. 사람이니까 피곤할 수 있지. 그리고 너네들이 공부하는 거 나도 힘든 거 안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 하나를 위해서 다른 열심히 하는 친구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나가라고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스스로 잠을 깨려고 노력하시고 내가 나가라고 하면 토달지 말고 나가라. 아시겠죠? 자, 다시 옵니다. 잠깐 분위기 환기차 이야기했고 이제부터는 OT지만 중요해요. 실제로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자,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사실 공부잖아요. 그럼 너네들한테 질문 하나를 먼저 던져볼게요. 공부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이제부터 해야 될 것들이 공부인데 국어뿐만이 아니라 수학, 영어 다 마찬가지야. 공부가 뭐예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 모르는 걸 알아가는 게 공부입니다. 내가 모르는 걸 알아가는 게 공부야. 근데 모르는 걸 알아가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게 공부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한테 선생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무조건 자기점검 능력이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학문적으로는 상위인지 혹은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내가 이걸 아는가 모르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네들이 아직 자기 점검 능력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가 쉽냐?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받아쓰기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 습관부터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너네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너네들이 필요한 내용을 얻어가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초반에는 모르는 내용이 대다수겠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을 들어야 할 겁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실력이 향상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저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습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도 혼자 기르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독서 영역으로 가지고 오면 얘가 되는 겁니다.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의식해야 될 건 뭐냐면 스스로 지문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독해는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읽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너네들 대부분은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면서 읽어요. 그리고 뭐가 이해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글자, 즉 어휘의 의미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됐다 그래. 다 아는 어휘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장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점검하지 않는다고. 눈에 낯선 글자가 없으면 이해했다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이해했나 이걸 계속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이해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일단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100% 지문에 존재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얘는 무조건이야. 만약에 독서 영역이 독해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인데 지문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가 지문에 100% 존재하지 않으면 너네들한테 독해 능력을 물어볼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100% 있어요. 여기에 대해 스스로 확신을 해야 돼. 알겠죠? 물론 교육청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건 현실적으로 교수님들이 붙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실 평가원 기출문제와 교육청 사설 기출문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평가원 독서는 출제자, 그러니까 출제진이라고 해야겠지만 출제진들이 들어가서 직접 지문을 씁니다. 너네들이 시험장에서 그 지문을 가장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교육청이나 사설은 선생님들이 내야 되잖아. 각 분야 교수님들이 다 모여서 출제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애들한테 국무병이라고 하는데 국어밖에 모르는 병신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법이나 경제 이런 내용을 뭐 실제 지문을 작성하면서 너네들한테 출제할 정도의 역량은 당연히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한테 모의고사를 내는데 법을 내달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출제할 글을 찾아야 돼요. 일단 찾아서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과 사설은 지문은 편집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평가원은 지문이 작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원은 이게 무조건인데 진짜 100%인데 교육청이나 사설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지 않게 출제하시려고 노력하시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 어쨌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그래서 다 줬을 거다. 이 생각을 해야 돼. 반대로 이야기하려면 지문의 내용을 쭉쭉 읽어 나갈 때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도 너네들한테 계속 이야기할 거야. 납득돼 안 돼? 이거 계속 물어볼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납득돼 안 돼? 이거 계속 물어볼 거야. 그럼 그 질문을 했을 때 너네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스스로에게 납득되는지 진짜 물어봐야 돼. 아시겠죠? 내가 그냥 입버릇처럼 납득돼 안 돼라고 묻는 게 아니야. 너네들이 아직 점검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된다를 환기시키기 위해 질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질문을 했으면 너네들도 그때 스스로에게 무조건 질문해야 돼. 알겠죠? 납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지문의 내용 중에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 없어야 내가 이 지문을 온전히 이해한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앞의 내용 중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생겼거나 뒤에 나올 거라 아직 모르는 게 당연하거나. 그러니까
글 전체를 읽고 나서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의식적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다 풀고 다 맞췄어. 거긴 이해가 안 갔지만 그러니까 넘어간다. 이걸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 우리는 그 세트의 그 문제를 맞추는 게 공부의 목적이 아니야. 이 기출문제를 통해 독해 능력을 신장시키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을 때까지 글을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야. 문제도 마찬가지야. 지문의 내용이 다 납득됐어요. 뭔 말이야? 지문이 100% 이해됐다는 뜻이죠? 그러면 선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 어려움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탁탁 걸리는 게 없어야 돼. 쭉 읽고 당연하다. 쭉 읽고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OX가 판단이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선지 판단을 하는데 선지의 OX를 정확하게 체크를 못 하겠어요. 헷갈려요. 그러면 이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어디 있지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글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된다. 아시겠죠? 글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다시 이해하려고 해야 돼. 물론 시험장에서는 이러면 안 돼. 시험장에서는 뭐 찾아서라도 빨리 풀어야지.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건 공부할 때. 공부할 때는 선지 판단이 잘 안 돼. 그러면 이 선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글 전체를 다시 읽는다. 알겠죠? 이게 되게 귀찮아요. 귀찮아? 왜냐하면 선지 판단이 잘 안 될 때 내가 이 선지에 나와 있는 특정 단어가 어디 나와 있는지 기억이 나면 사람이 간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읽고 싶어져요. 근데 그건 시험장에서나 그렇게 하시고 공부할 때는 그러지 말라 이 얘기야. 왜? 공부할 때는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포인트를 둬야 되니까. 물론 막 화학물질 분자식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암기의 영역이잖아. 만약에 안 보고 판단하려면 이 분자식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려면 외워야 되는 거잖아. 이런 건 눈으로 확인해도 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건 이해도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선지 판단이 안 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는 글 전체로 다시 간다. 이거는 사실 시험장과 관련된 팁인데 다만 시험장에서도 내가 확실히 이해해서 진짜 이건 무조건 아니야 라는 판단이 들어서 마킹할 선지 있죠. 그 선지는 눈으로 한 번은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건 뭐 시험장과 관련된 거고 공부에서는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해도 점검 방법은 알겠어.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선 뭘 모르는지 알아야 되겠구나. 독서 공부를 하기 위해선 어디가 이해가 안 되는지를 알아야겠구나.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납득되는지 판단하고 선지 판단을 최대한 글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의식해야겠다는 알겠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독해 능력 자체가 오르진 않잖아. 그죠? 그러면 실제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뭐냐? 요약입니다. 사실 이건 너네들이 중학교 때부터 아마 주구장창 들었겠죠. 요약 중요하다. 계속 들었을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든 중학교 교과서든 학습활동에 요약활동이 없는 학습활동은 없어요. 다 요약을 시키죠.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야. 그만큼 요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강조하고 모든 교과서에 학습활동으로 수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새끼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 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요약? 그걸 모르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고. 근데 너네들이 생각하는 어려움이 보통은 이런 식이죠. 요약 중요한 거 알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요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요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약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요약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도 실제 공부 방법에 활용하지는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요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요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얘가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제일 중요해. 요약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하는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약을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요약은 하면 무조건 늘어. 요약은 하기만 하면 독해 능력이 무조건 늘어.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치트키야. 하기만 하면 돼. 그냥
이거 저 새끼 약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선생님이 사범대를 나왔기 때문에 독서교육론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실제로 다 실험으로 증명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공부 방법이 아니라 원래 있는 공부 방법이야. 요약은 아시겠죠? 요약은 그냥 하기만 하면 요약의 수준과 상관없이 무조건 독해 능력은 올라요. 이건 이미 실험으로 입증된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반대로 너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알겠죠? 아, 내가 요약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 나는 요약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안 하면 의미가 없다. 알겠죠? 그냥 하세요. 되든 안 되든 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하는데가 되겠죠? 요약의 방법입니다. 이거 무조건 지켜야 돼. 알겠죠? 글을 안 보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요약의 핵심은 글을 안 보고 한다. 어떤 글을 읽었어요. 어떤 글을 읽었어. 자, 이제 이 글을 요약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글을 덮고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대부분 요약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글 펼쳐놓고 뭐 두 문장으로 찢어져 있는 거 한 문장으로 합치고요. 대충 좀 필요 없는 것 같은 글자는 빼고요. 이런 식으로 하죠. 그건 천상이에요. 걔는 요약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건 독해 능력 신장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안 보고 해야 돼. 자, 이 얘기하면 또 이 생각한다. 아니 선생님 그럼 글을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외워요? 나도 못 외워. 당연히 외워서 하는 게 아니다. 조금 다른 예시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너네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한 편 보고 나왔어요. 근데 친구가 너네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내가 지금 그 영화 볼지 안 볼지 좀 고민 중인데 그 영화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물어봐. 그럼 걔네들한테 너네들이 영화를 요약해주죠. 요약해주죠. 그때 영화의 내용을 암기해서 합니까? 아니죠. 외워서 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핵심적인 줄거리를 머릿속에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줄거리를 이야기해주다가 기억나는 에피소드들을 곁다리로 걸쳐가면서 덧붙여가면서 이야기해주잖아. 그죠? 독서도 그게 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독서도 여러분들이 글을 쭉 읽고 나서 이 글의 핵심적인 흐름은 머릿속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 핵심적인 흐름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중간중간 생각나는 세부 정보들을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세부 정보들을 풍부하게 붙일 수 있으면 있을수록 요약은 잘한 거고 뼈대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못한 겁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건 뭐야? 그냥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최대한 글을 안 본 상태에서 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그냥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두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글자 혹은 표현 자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이해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안 보고 요약해야 되니까 이걸 머릿속에 우겨넣는 건 암기야. 그죠? 그건 독해 능력과 관련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한다고 독해 능력은 안 된다. 그 다음 머릿속에 정보를 정리하여 표현하기 위해서 사고력이 요구돼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갔어. 그래서 머릿속에 이해된 내용들이 떠 있어요. 근데 이걸 요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정보들이 체계화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약을 하려면 내 머릿속에 떠다니는 정보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그죠? 내가 수업 시간에 너네들한테 계속 질문할 거거든요. 수업 시간에 계속 질문할 거예요. 질문할 건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질문했을 때 답변이 안 나오면 한 명씩 짚어서 물어볼 거다. 알겠죠? 대답하라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질문했을 때 대답해. 근데 이게 너네들을 괴롭히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야. 가끔 지금은 너네들도 내가 좀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옆에 애들도 그렇고 시간이 좀 지나면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막 9월 이렇게 지나면 애들이 막 나한테 물어본다고. 아니 선생님 저희들한테 질문하면서 무슨 이상한 쾌감 같은 걸 느끼세요? 왜 이렇게 저희를 괴롭히는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질문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사실 질문에 답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답변을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랑 입 밖으로 내뱉는 거랑 달라요 이게.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랑 다르게 입 밖으로 내뱉으려면 그 정보를 정리해야 돼.
그래야지 나한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죠? 이걸 의식적으로 시키려고 계속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할 수 있어야 사실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자, 잘 생각해봐요. 요 두 개가 독서에서 평가하는 능력이에요. 그죠? 이해할 수 있는지, 단순히 정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해한 정보를 정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독서입니다. 근데 요약을 하려면 이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무조건 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독서에서 평가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요약은 하기만 하면 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요약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1교시 20분까지인가? 네, 뭐 얘기하다가 종칠 것 같으니까 일단 요 이후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